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시민강좌 광복 음악으로 표현하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정옥입니다. 오늘 강좌 광복 음악으로 표현하다는 사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저희 보이는 현대사, 들리는 현대사의 제5회차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보이는 현대사, 들리는 현대사는 저희는 줄여서 보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올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자료로 해방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민 강좌입니다. 전문가의 일방적인 강연을 듣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직접 문화예술 작품을 낭독하기도 하고 보고 그리고 또 그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는 그러한 체험형 시민 강좌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기획했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광복 음악으로 표현하다 오늘은 해방기의 유성기 음반에 담긴 노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소장 배현영 선생님을 모시고 듣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한 소개 말씀 드릴게요. 배현영 선생님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유성기 음반에 대해서 2019년에 한국 유성기 음반 문화사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판소리 소리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전문학 전공자이자 그리고 유성기 음반의 아키비스트이기도 한 우리 배현영 선생님은 오늘 해방기 유성기 음반이 보여주는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신 강연의 제목인 유성기 음반과 시대의 기록입니다. 큰 박수로 배현영 선생님을 확인해 주세요. 네, 배현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판소리고요. 하나는 판때기입니다. 제가 원래 판소리를 연구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고 판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유성기 음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수집하다 보니까 판소리사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현상들이 음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제 학문적인 어떤 새로운 길이 돼 가지고 하던 거 다 내버리고 이제 그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해방 후에 해방 공간 45년부터 한 50년 정도까지가 보통 뭐 해방 공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기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해서 6.25 정도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정서로 어떻게 무엇을 노래했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 시절에 해방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입니다. 일제 말기인데 그 무렵에 이제 어떤 노래들이 있었냐 그러면 흔히 요새는 친일가요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감정이 섞인 것 같고 저는 뭐 정책가요라고도 얘기를 하고 군국주의 가요 뭐 이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 노랫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동이 안 돼. 왜 전주가 이렇게 길어? 내가 잘라봤는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들의 혈서라는 건데 노래 내용이 그거죠. 쏟아지는 적탄 아래 죽어서 가오리다 이렇게 하죠. 이런 편지를 쓸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런 편지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인간에 대한 모욕이죠. 그 다음 노래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의 결사대의 아내라는 노래입니다. 결사대로 죽은 남편이 감격스러워서 감개무량 운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이제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일제 시대 말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애국가가 취입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LA에서 취입이 된 거고 뭐 국내에서는 취입될 수가 없고요. LA에서 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작한 음반인데 여기 지금 독립기념관에 흥사단에서 기증한 음반이 깨진 것이 한 장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금 현재 유일한 음반입니다. 해방 전에 나온 애국가입니다. 이건 구애국가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래만은 다 아시죠? 이 음반이 깨졌는데 이거 이어 붙여가지고 재생하느라고 제가 한 달쯤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내에서는 팔리지 못하고 미주에서만 극소수가 이제 찍어서 이렇게 팔고 있다가 흥사단에서 이걸 한 장 갖고 있었는데 보존을 잘못해서 깨졌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독립기념관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공간의 녹음이라는 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유성기 음반은 100% 일본 생산입니다. 국내는 공장이 없어요. 취입하자면 일본 가야 되고 또 녹음을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녹음을 하고 그랬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국내에는 유성기판 만드는 공장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녹음된 거는 아세테이트판이라고 그래서 유성기판을 직접 바로 커팅을 하는 그런 녹음용 유성기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녹음한 건데 주로 이제 실황 녹음 같은 것들을 이제 방송 녹음 이런 걸 쓰던 건데 그때 백범 선생의 육성이 해방 1주년 8월 15일 연설 장면이 녹음이 되는데 기니까 끝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기까지 남아있습니다. 뒷부분에 더 연설이 이어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녹음, 이 음반은 백범 기념관, 청동 그쪽에 가면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세테이트 판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면 이게 판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첫 음반이 애국가라는 설이 있어요. 48년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해방 후에 음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만들어낸 그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언제 레코드 회사가 설립이 됐다는 그 납세 필증이 있거나 이러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하고 뭐 별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지금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일제시대는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 레코드 회사들은 크고 또 체계적으로 음반을 발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기가 좋은데 해방 공간에서부터 45년부터 60년 고까지 요 사이는 누구도 잘 모르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음반이 나온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해방 후에 나온 음반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게 애국가죠. 좀 불경스럽더라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이 음반이 하나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버전이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아까 거는 앞에는 신애국가, 뒷면에는 구애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뒷면에 안익태 선생의 한국환상곡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동해물가 하는 그 애국가가 나오는 합창 코러스 부분인데 그 부분을 수록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애국가고요. 요거는 한국환상곡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애국가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뭐 그 당시에 문공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민간에서 제작하는 그런 레코드 가운데 독립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애국이나 독립을 노래하는 그런 독립가요들 새로운 신생 독립가요들이 해방 후에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는 독립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을 서로 이제 감격스러워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노래 하나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인범 선생이 부르신 겁니다. 잡음이 심하죠. 제가 일부러 잡음 제거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레코드 산업이라는 게 아주 유치하고 또 레코드를 만들 때 프레스 기계가 없으니까
그 연탄으로 묵은 레코드를 녹여가면서 낡은 레코드를 녹여가면서 기름틀에다 눌러서 찍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만 전해오지 그 실물 광경 사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음반들이기 때문에 거의 간의 수공업식으로 만든 음반들이라서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를 좀 갖춘 레코드 회사로 럭키 레코드가 있었는데 여기 레코드에도 보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또 무궁화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자유의 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말들이 대개 보면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백의의 민족이라든지 뭐 무궁화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유의 해방가요들이죠. 해방공간에 불리던 이런 가요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유성기판으로 찾아내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분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단이 되고 나서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성의 성악산에 있었던 국지전에서 6탄 돌격을 하던 용사들이 10여 분이 희생이 됐거든요. 결사대로 이제 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가요들도 불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선이 그어지니까 이 38선을 노래하는 것들 중에 잘 아시는 노래죠. 저희 세대보다 조금 위에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노래방에서 18번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가가라 38선.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기억하는 노래가
전선야곡이라든지 뭐 아내의 노래 이런 전쟁 가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피난 가서 그쪽에서 레코드 회사에서 취입한 음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실체를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음반을 수집을 하다가 아주 희귀한 자료를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어서 요거는 학술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음반의 이 위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제가 확대해 놓은 겁니다. 메이드 바이 서라벌 폰, 그래서 서라벌 레코드라고 적혀 있고요. 대구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에서 취입된 것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대구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역시 이거 아주 남인수 선생이 불러서 굉장히 히트했던 그런 노래인데 역시 분단의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아마 오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잡음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전쟁 후유증이 컸죠. 그 가운데 이제 전쟁 후유증에 대한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엘레나가 된 순인데 이 엘레나라는 것은 원래 헬레나죠. 트로이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여성 여왕 헬레나인데 그것을 아마 뒤틀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양공주 양색시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백설공주하고 비슷하게 생긴 줄 알고 그런데 저는 양공주나 양색시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죠. 아마 부산에 미군들이 많았었을 테고 양담배도 많았을 거예요. 전쟁이 남긴 상처죠.
그래도 희망들이 있죠. 이제 귀향해야 되잖아요. 피난지 부산에서 이제 귀향을 하기도 하고 또 봄이 오면 희망을 가지죠. 그런 참혹한 그런 전쟁이 지나가도 사람은 살 사람은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정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굉장히 그 서정적인 그런 노래들도 나오고 그래요. 전쟁 기간에 나온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서정적인 그런 따뜻한 노래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노래 두 가지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경쾌해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 창에 그려보는 그날 반갑다오다 고향 가시는 길을 말고 한부장 소식을 전해주소서 난 보이지 못해 울지도 못하는 이 노래 구산정 그래도 봄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러죠.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 전후 복구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전후 복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보면 낙동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6.25 낙동강 전선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된 전쟁 기간에 촬영된 영화인데 대사가 몇 마디 없는 영화예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큐 비슷하게 찍힌 영화인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노래가 낙동강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꼭 한번 이 노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강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말 몇 마디 안 하고 강연 사료 받고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을 많이 넘긴 것 같아서 우리 배 선생님 근데 제 성을 제가 부르자니 좀 이상하네요. 뻐꾸기가 제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죠. 말씀을 더 좋은 말씀 이제 본격적인 음악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 말씀 여기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수덕 선생님은 해방 이후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선생님께서 이런 강의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을 넘기신 덕분에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더 이득을 본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고요.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진정한 전문가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음악을 이제 좀 살펴보면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자료가 많이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상황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라고 해서 국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앨런 로맥스 같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을 해서 민속음악을 다 채집을 했거든요. 다 채집을 해서 그거를 미 의회 도서관에 아카이빙을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미국 가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정말 아카이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여건상 그러기가 힘든 시절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반 산업이 광복과 더불어 이제 재편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자본으로 어떻게든 음반 산업을 시작해보자 라는 어떤 싹이 그나마 튀었던 순간이 바로 이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6년 말입니다. 한국 최초의 레코드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레코드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이게 재밌는 게 1945년에 인민의 노래 사대문을 열어라 라는 곡이 나왔다는 사료가 있어요. 사료가 있는데 지금 음원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레코드 회사가 발매한 실제 음반도요,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레코드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고려 레코드에서 나온 겁니다. 고려 레코드.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애국가, 뭐 조선의 노래, 건국의 노래, 여명의 노래, 해방 기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때의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런 곡들을 통해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그 대중가요에는요, 뭐 광복 직후의 혼란이라든가 어떤 환희의 감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격동적인 어떤 시대상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 같은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의 단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냉전 체제가 고착화되죠, 그 뒤에. 그러면서 음악계도 좌우로 분열되고, 예를 들어서 김순남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김순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북을 하십니다. 월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래는 그 당시에 이쪽 남한에서는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국내 음반 제작 시절은 제작의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죠. 국내 음반 제작 시설이 전무하고요. 일본이 남기고 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그 유성기 음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 씌우는 방식,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더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음반을 제작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나중에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미국의 원조,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레코드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때에 소개된 음반들은 다 SP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SP가 그런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뭐의 주말인지 아시는 분? 스탠다드 플레잉의 주말입니다. LP는 롱 플레잉의 주말입니다. 롱 플레잉. LP는 1948년에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다 SP였어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본이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모든 레코드 플레이어는요, 원통형이었습니다. 원통형. 에디슨이 만든 것도 원통형이었어요. 실린더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레코드라고 인식하는 측면 커팅 레코드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르셔도 돼요. 에밀 베를리너라는 사람이에요. 에밀 베를리너. 1888년에 포노그래프라는 최초의 측면 커팅 레코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어요. 측면 커팅 레코드와 함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노그래프라고 처음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SP를 만드는 재질은요, 그 어떤 환경적 한계로 인해서 쉘락이라고 해서 되게 좋지 못한 재질이었어요. 그걸로밖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흐른 뒤에 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지글지글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1948년에 콜롬비아 레코드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테드 월러스타인이라는 사장이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SP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세술은 세 부대의 담자 해서 만든 게 원래 SP는요 한쪽 면에 몇 분 재생을 못해요. 그런데 LP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재질도 PVC 우리가 아는 PVC로 바꾸고 한쪽 면에 20분 이상 수록이 가능한 LP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LP가 보편화된 거는 제가 봤을 때 70년대라고 봐야죠. 그죠? 70년대. 그 이전까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는요 전부 다 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닐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닐이 전체 집합이고요. 그 안에 LP가 있는 겁니다. 네, LP가 있고 그 이전에 쓰던 기계는 쓰던 매체는 SP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1947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뭔가 대중음악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트로트와 신민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민요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30년대 유행했던 장르인데 이때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물론 예전만큼 인기는 못했습니다만 뭐 전설적인 남인수, 장세정, 이난영 같은 가수분들이 데뷔를 했고요. 해방 이후 최초의 대중 레코드는 보통 1947년에 흘러온 남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거 너튜브에 있습니다. 여기서 너튜브라고 할 필요가 없죠.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수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곡은요. 뭐 지금 보시듯이 가거라 383, 비 내리는 고모령,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눈물의 오리정, 신라의 달밤. 저는 이 노래는 진짜 위대한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빈대떡 신사, 럭키 서울 등등등 해서 이런 곡들이 인기를 얻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막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당연히 저는 모르죠. 전설처럼 내려오져 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 레코드를 구입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레코드를 통해서 SP를 통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음악을 즐겼을 것인가? 사실 중심 소비자는 그래도 도시의 중산층, 그죠? 지식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심 소비가 됐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즉 이런 것들을 좀 소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디서 이런 음악을 듣고 소비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유흥업소, 그죠? 아니면 다방 이런 곳들에서 음악을 틀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소비된 방식은요 사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음악이 어떻게 소비됐냐 레코드라기보다는 노래책과 악극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노래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코드로 듣는 게 아니라 노래책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향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코드는 비싸니까요. 노래책은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그죠? 만들기도 쉽고 파는데 사기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쪽이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하기도 수월하고요. 레코드에 비해서. 이게 보관이 여기 LP 모으시는 분 LP 모으시는 분 없으세요? 단 한 명이 요즘 인기인데 LP 보관하기도 까다롭고 갖고 다니기도 까다롭고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장 증오하는 게 저 같은 인간입니다. 집에 LP가 뭐 몇천 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악극단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는데요. 악극단이 KPK 악극단이라고 해서 이 역사박물관에 전속계약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전속계약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Kim's Popular Korean Shows의 약자예요. 여기에 김은 김혜송 선생님, 이외에 박시춘, 손석우, 우리가 이름쯤은 들어봤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장세정, 이난영 선생님, 이 악극단에 소속돼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다. 레코드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이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보편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짧게 듣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이럴 때 한번 웃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번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오늘 네 곡은 특별히 다 하림 선생님, 하림 씨가 좀 이따가 라이브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들어보시라고. 네. 소리가 이쪽이 당연히 훨씬 좋겠죠. 첫 번째 곡, 네, 가거라 383, 1948년 방금 말씀드린 고려 레코드에서 발매됐습니다. 박시춘 선생님께서 작곡, 편곡하셨고 작사는 이부풍, 노래는 남인수. B면에는요 희망 삼천리 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A면 B면이 이때도 당연히 있었죠. 1948년에 초판 음반이 발매됐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47년부터 악극단에서 이미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 1945년 광복 후에 미국과 소련의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되면서 한반도가 남극으로 분단되는 비극적 상황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 분단의 비극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겠고 1940년대 후반에 정말 유명하게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곡은 비 내리는 고무령. 오늘 좀 이따 라이브로 들으실 곡입니다. 1949년 곡이고 럭키 레코드, 아까 또 럭키 레코드에서 발매한 다른 곡들 보셨죠? 여기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유호의 필명인 호동화 작사, 그리고 작곡 편곡은 이때 당시 사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이때 당시에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왕이 누구냐? 박신춘 선생님입니다. 정말 많은 곡들을 작곡하셨고 관여하셨고 노래는 현인, B면에는 장세정 씨가 부른 여인애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초판 음반 발매됐고요. 여기 그 소장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 자료는 1949년에 발매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모라는 지명이 그 아세요? 고모. 저희 고모가 아니고 저희 고모 지금 살아계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걸. 대구에 그 만천동에서 고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이게 돌아볼 고자의 어미 모자입니다. 그래서 고모령이거든요.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징용 떠나는 자식과 어머니가 이 고모령에서 눈물의 이별을 나눴다. 눈물의 이별을 나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많은 애환을 담고 있고 공감을 얻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고모령에 가시면요, 제가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다 저희 이쪽이 대구 부분이에요. 배씨가. 네. 그래서 저 대구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여기에 노래비가 있습니다. 네. 노래비가 실제로 세워졌고요. 1969년에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비 내리는 고모령 실제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곡이 수록 안 돼 있고요. 이미자 선생님이 노래한 고모령을 넘어가며라는 곡이 실려서 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너튜브에서 이 곡 그대로는 아니지만 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사라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곡입니다. 이번에는 아세아 레코드
레코드에서 발매한 달도 하나 해도 하나 1949년 곡입니다. 이봉용 선생님이 작곡 편곡했고요. 이난영 선생님의 오빠 되시죠. 그리고 노래는 남인수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가수로서도 유명했지만 이 아세아 레코드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코드 회사라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선진적인 의식을 가졌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9년 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통일 정부 수립의 염원이 그때 당시에 꺾였죠. 분단의 혼란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달도 하나 해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분단을 슬퍼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당시에 뭐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여기 작사가 이제 김최 작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당시 극작가였던 김건 씨의 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월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동안 또 금지곡이 되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게 뭐 이 박물관에서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눈물의 오리적 럭키 레코드 발매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시춘 선생님께서 작곡 편곡을 맡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B면 곡이고요. A면에는 김인혜 씨가 부른 홍장미 처녀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박재홍이 했는데 1947년에 이때 당시에도 콩쿠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오케 레코드 신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데뷔했고요. 그 뒤에 럭키 레코드에서 이 곡을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게 됐죠. 오리정, 네, 오리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남원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춘향전에 나오죠. 춘향전에 나오는 남원의 오리정. 오리정이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곡도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슬픔, 이런 것들이 이 곡 안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악극단의 무대에서 정말 많이 불렸다, 이런 기록도 있는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이따가 방금 들으신 곡들 하림 씨가 라이브로 여러분께 선사해 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런 강연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좀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GV나 강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평일 이 시간에 이런 데 와서 이런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꼭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진짜요.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